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초능력이 생긴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으세요? 초능력이요? 네. 저는 요즘 그 한문땡 TV를 많이 보는데 사고 막 나는 모습들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네. 맞아. 근데 제가 만약에 초능력이 있다면은 딱 가서 제가 엄청난 힘으로 이렇게 구출해내는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막 그런 능력. 예, 영화 히어로, 속에서 히어로. 히어로 뭐 마블 이런 영화 네. 그런 슈퍼 초사이언 능력을 좀 갖고 싶어요. 그럼 우리 예. 방송국에는 오기 좀 바쁘겠네요. 힘들겠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해결해야 될 게 많으니까. 예. 살은 많이 빠지겠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이제. 그때는 하차하시는 걸로. 네. 여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네, 네. 그리고요. 우리 명선 씨. 저 같은 경우는요, 약간 뭔가 그 시간 있잖아요. 예. 뭔가 시간을 되돌려서 과거에 내가 뭐 실수를 했거나 후회하는 일들을 좀 이렇게 뭔가 뭐 사과를 한다던가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런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후회할 짓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엄청 착한데. 생각보다 사고 많이 쳐가지고요. 많이 쳤어요. 네, 그래요? 네, 사고 뭉치였답니다. 네. 아이고. 저는 뭐 능력을 주신다면 두 가지 정도 네. 갖고 싶습니다. 어떤 거요? 첫 번째는 일단 시간을 딱 멈추는. 멈추는. 멈춰. 그리고 저만 이렇게 막 돌아다닐 수 있게. 그러면 우리 아이들 기저귀 갈 거도 제가 빨리 갈고 뭐 밥 줄 거도 빨리 입에 밥 먹이고 뭐 그렇게 하고 싶고 하나 더 주신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하나. 아, 황금. 황금을, 금을 낳는. 네, 금을 낳는 예, 거위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 좀 애들 네. 돈으로 좀 케어할 수 있게 좀 하고 본인이 싶습니다. 그냥 알을 낳아요. 어떻게 나요? 본인이 낳는 게 낫지. 네, 저도 시간을 멈추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흐르는 시간을 멈출 수 없고 우리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시간을 잘 받아들이면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여환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이요, 그 호스피스 환자하고 똑같아요. 이미 죽음이 다가왔고 말기암이고 이런 것들을 알면요, 가장 걱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을 아프지. 맞으세요. 근데 고통받으면서 내가 갈 것인가. 네. 그거에 대한 두려움. 예, 이왕 죽는 거, 내가 아프면서 죽을까? 나이 든 사람도 똑같아요. 이왕 나이 들고 주름 지는 거는 내가 다 인정하는데 늙으면 아파서 자식들 애먹일까? 맞아요. 네, 그게 제일 걱정이시다 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성공적인 노화는요, 100세까지 근육을 팔팔하게 쓰는 거. 9988 234 아시죠? 네. 뭘까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다가 죽는다. 네.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 두 다리로 걷고 내 집에서 내 밥을 해 먹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비법 있구나. 네. 안녕하세요. 네, 김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원장님 저 지난주에 그 편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편지 때문에 이제 우리 이동엽이 이제 펑펑 울었는데 오늘은 또 우리를 얼마나 울리시려고 또 이렇게 옷까지 이렇게 또 차분하게 준비해놨어요. 네, 오늘은 좀 안 울었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번에 제가 약속해 드린 것처럼 예. 이번에 좀 재밌는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네. 오늘은 김여한의 죽음 이야기 그 세 번째 이야기로요. 바로 삶입니다. 삶. 이제까지 이야기가 우리 환자와 환자 가족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삶 이야기는 부잘것없는 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65년 10월 대구에 있는 김약국집 세 번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제 앞에 언니가 있었는데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딸로는 3번째지만 둘째 딸로 살아가고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3번째 딸을 놓고 저희 엄마는 저 이름을 꼭지라고 지었어요. 꼭지? 꼭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꼭지? 아, 맨 지금 모르고 싶군요. 아들 나라고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옛날에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60년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 다르죠. 네, 제 네. 딸도 딸을 놓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안 그래서 쟤만 해도 딸을 놓으면 꼭지, 뭐 후남 이렇게 해서 맞아요. 딸을 그만 낳았으면. 그래서 저를 꼭지라고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동생이 한 번 더 태어나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도 한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엄마가 아버지하고 제가 약국을 했잖아요, 저희 집이. 네. 약국 문을 다 닫고 되게 많이 우시는 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어. 그렇게 이제 6번째 저희 엄마는 아들을 낳게 돼요. 그 아들이 결국은 엄마의 임종을 지켰지만 네. 그렇게 이제 저는 남녀 그 딸과 아들 차별 속에서 크게 됩니다. 그게 극도화가 된 게요. 극대화가 된 게 지금 한 대학교 들어갈 때였어요. 20대에서 30대 사이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잖아요. 네. 혹시 우리 아나운서님은 뭘 준비하셨나요? 20, 30대 때요. 네네. 취업을 준비했었어요. 아, 목소리 트레이닝도 하시고. 네. 네. 열심히 사셨겠네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거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또 20, 30대 열심히 하신 분 혹시 저는 있으세요? 20대 중반에 네. 원래 제가 전공이 기계공학과, 아, 기계공학을 다녔습니다. 네. 그러다가 25살 때 갑자기 개그맨 하겠다고 중도에 제가 배웠던 전공을 포기하고 이쪽 지금 현재 있는 일하는 업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럼 더 열심히 하셨겠네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때 당시는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 20대 후반쯤부터 이제 일이 풀리더라고요. 한 3, 4년을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30전엔 다 이루셨네요. 네, 뭐 그나마 예, 다행히 그렇게 네. 됐네요. 저는 20, 30대 무엇을 했을까요? 대학 들어가셔서 그렇죠. 의사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의사니까. 네.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희 친구들도 다 그런 과정을 밟았는데 제 고등학교 동기가요. 유산균으로 유명한 혹시 여에스터 씨 아세요? 그분하고 제가 남산여고 대구 동기예요. 그분도 공부를 잘하셨지만 저도 못지않게 잘했었어요. 거의 비슷했었는데 그분은 서울로 유학을 오셨고 저희 집은 남녀 차별이 정말 심해서 딸을 서울로 보낼 수 없다 해서 대구로 전면 장학생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제 꿈이 좌절이 되니까 서울에 있는 모대학의 화학과를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공부 잘한다고 그냥 무조건 의사를 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부가 딱 하기 싫은 거예요. 혹시 저 그림 보면 뭘 생각하시나요? 그 독서만 하고. 그렇죠. 네. 저는 꿈이 좌절되니까요. 밖에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의과대학은 들어갔지만 그래서 10년 만에 졸업하게 됩니다. 10년 만에. 10년 만에. 저 때문에 그러면서 중간에 결혼도 하고 아기도 놓고 했지만 지금은 의전이 있어서 나이 들어서 많이 다니는데 저 때만 해도 나이 들어서 그렇게 여자가 그 유급도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휴학도 하고 그런 의대생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모르면 제가 다닌 경북대학교의 간첩이었어요. 그렇게 김여한 선생이 과연 졸업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내기도 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네, 졸업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인턴도 했었거든요.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아기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만두게 되면서 제가 의대 책하고 청진기하고 다 팔았어요. 그냥 전업주부로 살자. 그렇게 이제 전업주부로 살다가 요즘 혹시 닥터 차정수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씩 하더라고요. 네, 저게 이제 저처럼 20년 만에 다시 의사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40살에 다시 의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13년을 전업주부로 산 그 과정이 요리도 하고 하루 종일 요리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학하고 가장 비슷한 게 요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과자도 굽고 김치도 담그고 된장, 고추장 못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다시 의사 생활을 제 딸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40살에 하기 시작했어요. 왜 갑자기 하셨습니까? 다시 갑자기? 의사로? 그렇죠. 네네네. 전업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네. 살았었거든요. 남편이 가세가 많이 기울었나요? 그것도 조금 있지만. 아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럼 더 죄송합니다. 그것도 좀 있지만, 제 딸이 유치원 가서 남자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어머. 네. 그래서 제가 밥도 해주고 과자도 해주고 재미나게 저희 집에서 남자친구를? 예. 데리고 와서 놀고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의 엄마가 내과 의사였어요. 내과 의사. 알고 보니까 제 1년 선배시더라고요. 오. 너무 멋져 보였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그래서 있지. 제가 못 간 길을 가시니까 네. 저는 너무 부럽고 그 애 와서 놀면은 더 잘해주고 이랬었는데 하루는 토요일 날 그 애기 엄마가 그 애기 엄마는 이제 시어머니께서 애기를 다 봐줬대요. 그래서 이제 그 내과도 하시고 지금 개업해서 잘 하고 계시는데 하루는 그 남자친구 우리 그 딸의 남자친구를 저희 집에 조금 봐줄 수 있냐고 애기 봐주는 사람이 토요일 날 못 와서 네. 그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냥 친하니까 봐줄 수도 있는데 저는 자격지심 때문에 내가 집에서 놀고 있는데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반성을 했어요. 그 언니는 정말 좋은 의사 선생님이고 맨날 맡기지도 않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는 좋은 의도를 왜곡해서 들으면서 열등감 속에서 앞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열등감 때문에 내 인생이 좀 망가질 수도 있고 그것보다 희망적이었던 것은 제 애들이 이제 다 컸으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누가 안 돌봐줘도 잘했었거든요. 네. 뭐든지 제 스스로 잘했으니까 애들도 그러리라 생각하고 다시 의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닥터 차정숙처럼요. 닥터 차정숙에 보면은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지만 그건 드라마일 뿐이에요. 전 늦게 수련하는 게 정말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탈모도 많이 생기고 네. 또 나이 든 15살이 어린 조카뻘 레지던트하고 같이 하니까요. 네. 차트로 맞기도 하고 제가 늦게 수련을 하니까 뭘 그렇게 잘하겠어요. 빠릿빠릿 못하니까. 네. 엄청 저 나이 많다고요. 절대 봐주는 게 아니에요. 군대하고 똑같아요. 의사 생활은. 근데 그렇게- 학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후배 아닙니까? 그들이. 학교는 후배지만 레지던트로는 후배가 아니에요. 그래 되면 또안 네, 되는구나. 그러니까 라면 박스도 날라야 되고 이런 생활을 했었어요. 그 입장에서 보면 제가 되게 부담스러운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호스피스를 하고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다 마치고 전문의가 됐는데 병원 생활은 좀 점점 짬밥이 있잖아요. 점점 잘하게 됐는데 의학 지식도 점점 가지게 되고 했는데 애들이 엉망인 거예요. 우리 애들은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뭘 스스로 안 했냐 하면은 공부가 정말 바닥이었어요. 제가 인턴 들어갈 때는 그래도 1등 정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는데 완전 바닥을 쳐서 이게 나쁜 학생들하고 어울려 놀고 네. 딸애는 이렇게 깻잎 머리 쫙 해서 이렇게 미니스커트 딱 입고 네. 이게 중학교 때였거든요. 네. 그 제가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이걸 왜 땄을까? 이렇게 후회한 적도 있었어요. 이 애들을 바로 잡고 저는 제가 수련한 대구 의료원에서 호스피스 센터장으로 근무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임종실에 애들 공부 안 한 게 저는 가장 속상했었어요. 사실 제가 공부를 중간에 중도에 그만뒀으니까 애들은 안 그랬으면 이런 바람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호스피스 센터에서 근무하고 애들도 봉사하러 오고 하면서요. 제가 임종실에서 제 환자를 보면서 내가 여기에 주인공이 됐을 때 내 아들이 대학에 잘 들어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런 걸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오히려 잔소리를 안 하니까 애들이 조금 자기 자리를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문의로서 다 잘 살고 있어요. 결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그래서 호스피스에서 받은 게 제가 더 많고요. 사회적으로는 호스피스를 알리기 위해서 책도 3권 쓰고 한 권은 대만으로 번역돼서 수출도 되고요. 그래서 늦깎이 의사를 하면서 호스피스로 제가 많이 이제 강의도 다니고 하지만 호스피스 환자들로 1000명에게 배운 그런 삶을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때 50대 정도 돼요. 지금 제 나이예요. 50대에 저는 40대를 호스피스에서 보냈고 50대에 저는 호스피스를 그만두고요. 네. 스포츠, 생활 스포츠, 바디빌드 부분 자격증을 따게 돼요. 이거는 복지부 장관이 주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부 장관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헬스장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저거를 도전했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요? 네, 네. 어쩌지? 네. 저게 제가 딸 때 2015년도에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원래 몸치거든요. 네. 그 여에스터하고 저하고 그때는 이제 내신 성적이 체육이 들어갔었어요. 네. 체육하고 교련 같은 게 있었는데 맞아요. 다 밑에였어요. 가양 이랬어요. 예, 예. 그렇지만 제가 의과대학 학생이었기 때문에 의과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해부학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헬스를 해보니까 해부학하고 어느 정도 끈기만 있으면 운동신경이 없어도 딸 수 있더라고요. 저걸 따니까 우리 남편이 야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없구나 이렇게 칭찬도 해줬어요. 호스피스 그만두고 제가 2015년에 저거에 도전한 것은요. 죽음이라는 것을 저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남은 노후를 어떻게 하면 좀 잘 보낼 수 있을까 해서 지금은 코로나 왔을 때 코로나 봉사도 무료로 한 달 정도 하고 이렇게 노년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어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이 이분이신 것 같아요. 옛날 미국 대통령이시죠. 루즈벨트 대통령의 영부인 안나 에리너는요.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 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 작품이다. 저도 인간 예술 작품이 되고 싶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모두 멈추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항노화는 시간을 멈추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천천히 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천천히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제 이야기는 인생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항노화. 이제끔 50살부터 우리 100살까지 살아온 날만큼 살아야 되거든요. 이 늙어가면서 돈도 없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활동. 이걸 어떻게 천천히 가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저하고 조금 하실까 싶어요. 보통은 제가 이제 지금 피부과의 항노화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항노화를 한다면 대부분 얼굴을 이야기하세요. 네. 얼굴을 조금 예쁘게 할까? 안면 건상을 할까? 보톡스를 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물론 항노화의 일부분도 젊게 보이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는 뭐 어떤 시술을 받으라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대의학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2가지 정도 알려드리려고요. 모든 사람이요. 그 호스피스 환자하고 똑같아요. 이미 죽음이 다가왔고 말기암이고 이런 것들을 알면요. 가장 걱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플지. 맞으세요. 근데 고통받으면서 내가 갈 것인가? 네. 그거에 대한 두려움. 네. 이왕 죽는 거 내가 아프면서 죽을까? 제가 편하게. 2시간 동안 강의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100점이세요. 나이 든 사람도 똑같아요. 이왕 나이 들고 주름 지는 거는 내가 다 인정하는데 늙으면 아파서 자식들 애먹일까? 맞아요. 네, 그게 제일 걱정이시다 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성공적인 노화는요. 100세까지 근육을 팔팔하게 쓰는 거. 9988 234 아시죠? 네. 뭘까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다가 죽는다. 네. 김영삼 대통령이 그러셨잖아요. 네. 그거는 근데 이제 조금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거를 그 2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할까 해요. 실제로는 참 힘들 것 같은데요. 뇌를 이렇게 나이 들어서까지 팔팔하게 쓴다는 게. 그렇죠. 네. 저 문장을 좀 쉽게 풀으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가는 날, 그 전날까지 내 2다리로 걸어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다. 그것이 뇌와 근육을 팔팔하게 쓰는 거거든요. 2다리로 걷는다는 것은 근육이 건강하다는 뜻이고요. 요리를 한다는 것은 뇌가
건강한 거예요. 치매가 오면 요리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맞네요. 예.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 두 다리로 걷고 내 집에서 내 밥을 해 먹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비법 있구나. 네. 뇌와 근육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게 현대의학으로 치료 방법이 없어요. 얼굴이 주름이 되고 얼굴을 예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치아도 문제가 생기면 임플란트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뇌와 근육은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그렇게 치료 방법이 없어요. 암도 치료할 수 있는데 다르게 움직이고 다르게 먹어야 돼요. 보통은 건강해진다 하면은 건강한 음식을 이거 먹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해요. 근데 100살까지 아껴 쓰려면요 조금 덜 움직여야 돼요. 그게 조금 다른 점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다르게 먹고 다르게 움직여야 뇌와 건강해지는 근육이 건강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단백질 좀 먹어야 돼요. 근데 단백질은 저축이 안 돼요. 많이 먹었다고 해서 내 몸에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씩 자주 먹어야 돼요. 얼만큼 자주 먹어야 되냐 하면 하루에 3끼 정도 먹어야 되고 얼마만큼 양을 말씀드리면요. 자기 체중에 그람 수를 다는 거예요. 제가 한 50kg 정도 나가니까 50g 정도. 달걀 한 개에 단백질이 한 5g 정도거든요. 그러면 달걀로만 단백질을 보충하려면 한 10개 정도나 먹어야 돼요. 흰자 10개 정도. 그래서 꽤 많이 먹어야 되죠. 그래서 너무 많이 먹는 건 또 콩팥이 나빠지니까 하루에 적당한 단백질을 좀 섭취해야 돼요. 18개월 된 제 손자는요, 한 달 동안 소고기를 얼마 먹는 줄 아세요? 소고기? 네. 한 달 동안요? 네. 얘는 하루에 한 30g 소고기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근 반을 먹어야 돼요. 꽤 많이 먹죠? 네.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조금씩 저축이 안 된다 했잖아요. 네. 네, 운동도 그렇고 단백질도 그렇고 저축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해야 된다. 이 조금씩 자주가 참 힘들어요. 진짜 그죠? 힘듭니다. 네. 그래서 요즘 운동은요, 조금 아끼는 운동이에요. 걷는 것만 해도 예전에는 얼마 이상 걸어라? 만보 이상. 그렇죠. 저도 만보를 되게 많이 걸었었어요. 네. 하지만 지금은 제가 60대니까 6,000보만 걸어라. 6,000보. 관절을 아껴야 돼요. 너무 많이 걸으면은 네. 무릎 관절이 다 닳거든요. 맞아요. 이 지구에서 안 걸어도 지구에서 사는 것만 해도요. 우리는 중력 때문에 자꾸 닳거든요. 네. 저는 날씬하고 뭐 건강 관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무릎이 관절이 1에서 2 정도 이 단계가 퇴행성 단계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6,000보 정도 걷고 있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 운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유산소 운동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 그거는 무릎에 힘을 주지 않는 거 뭐가 있겠어요? 수영. 맞아요. 수영이나 승마나 로잉, 노 젓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저는 노 젓는 운동 많이 하고 있어요. 노후 대책이라고요. 여러분 이제 노후 대책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많이 해보잖아요. 네.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재테크. 네, 네. 연금을 굴리는 방법, 은퇴해서도 월급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방법.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죠. 돈 없으면 노후에 힘들기는 해요. 맞아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의사들은 근육이라고 하거든요. 근육은 40대부터 1%씩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80대가 되면요, 30대 근육의 반밖에 없어요. 그래서 30대에 우리가 근육을 많이 키워놓으면 80대에 남는 게 많다고 생각해서 젊은 사람들이 근육을 막 키우잖아요. 네. 저렇게 저 사람처럼 많이 키우는데 네. 저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네. 저 보디빌더는 사실은 약을 하신 분이에요. 네. 약으로 제가 헬스 트레이너가 있잖아요. 그 모임에 제가 네. 이제 자문도 하는데 거기도 약을 하신 분이 몇 분 계셨어요. 네. 저한테 고백을 하는데 약을 주사를 한 3개 놓거든요. 인슐린하고 성장 호르몬 이걸 주사를 맞으면 걸어 다녀도 그냥 근육이 팡팡 생기는 게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그 매력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몸은 문드러져 가는지도 모르고. 네. 그러면 저렇게 근육을 다 키운 사람은 약을 하는 사람일까? 그것도 아니에요. 단백질을 적당하게 공급하고 운동을 많이 하면 저렇게 근육을 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관절이 또 다 망가져요. 아하.
그래서 적당하게 뼈 건강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100살까지 살기 때문에 그전에 뭐 70살까지 살고 이러면 별 무리가 없어요. 하지만 100살까지 살기 때문에 뼈 건강도 생각하면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프면 헬스장에 제일 먼저 가잖아요. 제 선배 중에 위암에 걸린 언니가 있었어요. 내과 의사였는데 위암 수술하시고 정말 내과가 잘 됐는데 그것도 좀 접고 어떻게 해도 극복하겠다 싶어서 한 3년 정도 운동을 했어요. PT라고 하죠. 개인 이제 트레이너한테 했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 트레이너가 약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 언니 몸을 보니까 내장 지방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운동을 조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근육을 너무 키우지 말고 저는 근육의 질을 좋게 해라. 그래서 저용량의 운동을 자주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이 좋고 그 다음에 운동에서는요 스트레칭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근육과 제가 뇌라고 했잖아요. 뇌 머리를 받치고 있는 게 목이거든요. 이제 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면서 진화했죠. 그래서 침팬지에서 인간으로 이렇게 됐는데 우리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핸드폰하고요 노트북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해서 목이 괜찮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목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대부분 일자목이에요. 아이고. 네, 일자목이 아닌 사람 제가 한 분 봤는데요. 할머니신데 저 시골에서 핸드폰 안 하시고 농사만 짓는 분이요. 목이 이제 앞으로 볼록한 C자인 거예요. 앞으로 볼록한 C자가 되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목은 머리를 받치기 위해서 있잖아요. 머리 무게가 한 5kg 정도 돼요. 5kg 수박 한 덩어리 작은 게 한 5kg 정도 되니까 굉장히 무겁죠. 네. 이게 목이 받치고 있으니까 목의 경추 1번 이름이요. 아틀라스예요. 아틀라스 신이 지구를 이렇게 떠받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이렇게 받치고 있다 해서 경추 1번 이름이 아틀라스예요. 목의 존재 이유는 아틀라스처럼 머리를 받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이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면 이 5kg가 10kg가 돼요. 그러니까 10kg는 항상 그러니까 목이 아프고 이렇게 하니까. 뒤에 승모근이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자꾸 제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스트레칭이 중요하죠. 항상 우리는 이렇게 숙여서 긴장하고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스트레칭은 저는 뭐냐고 생각하면요. 근육과 근육 사이엔 근막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유착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한 동작을 하면 이 유착이 되는데 이 유착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스트레칭이에요. 스트레칭은 우리 밥을 먹고 이를 3번 닦잖아요. 네. 근육을 썼으면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의 노폐물을 조금 제거해 주는 게 스트레칭이에요. 그래서 여기 정거근이라고 요 옆에 이제 갈비뼈 옆에 이 여기도 우리가 숨을 쉬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도 풀어주고 폼롤러도 좋고요. 요즘은 인터넷이 많기 때문에 여기 검색하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5분 정도 10분 이렇게 조금씩 자주 해주면 좋고요. 나는 너무 바빠서 그것도 할 시간 없다 하면 잘 자면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잘 때 목이 쉴 수 있거든요. 머리를 안 받치는 순간이 잘 때잖아요. 잘 때 베개를 목에 받쳐줘야 돼요. 베개를 머리에 받치가 않은 게 아니고 목에 받쳐줘야 이렇게 C자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베개를 머리에 받치고 자는 자세는요. 손바닥을 위로 하는 자세예요. 저 모델이 제 딸이에요. 저렇게 자는 사람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딸 잘 때 한번 찍어서 저희 환자들한테 이야기하거든요. 저 자세가 저희가 의과대학 들어가면 해부학 교실에 아나토미컬 포지션이라고 해부학적 자세예요. 해부학 자세는 뭐냐 하면은 모든 근육이 릴렉스 되는 긴장이 풀어지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손바닥을 이렇게 위로 하면요. 라운드 숄더 어깨가 이렇게 말려요. 네. 그러니까 목도 긴장하게 되죠. 손바닥 부처님 자세처럼 손바닥을 위로 하면요. 이렇게 어깨가 뚝 떨어지면서 모든 자세가 긴장이 풀어지면서 이렇게 한 8시간 자고 나면 스트레칭을 따로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저분은 잠을 못 주무시고 있는데요.
눈을 부끄러워서 눈이 떴어요. 안 넘어도 그래요. 그래서 저 부처님 자세로 손바닥을 위로 하셔서 주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제 뇌 건강이에요. 그래서 뇌 건강은 뭐 매스컴에서 많이 나와서 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딱 3가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 뇌 건강이 있다는 걸 아시게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치매가 가장 무섭죠. 네. 암 환자들은 암보다도 치매가 더 무섭다고 해요. 그래도 암 환자들은 한 달 정도 저희 호스피스에 머물다가 가는데 치매 환자들은 7년에서 한 15년 이렇게 자기가 점점점 없어지는 기간이 생기는 거죠. 자기가 없어지는 것이 치매예요. 치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뇌를 좀 보호해야 돼요. 어렸을 때 꼭 아기들이 있으면 헬멧을 써야 돼요. 뇌는 두부하고 똑같거든요. 두부가 물에 담겨져 있지만 툭툭 옆에서 두부를 직접 안 쳐도 그 물 충격 때문에 두부가 나중에 손상이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서 알리나 이제 풋볼 선수들이 50대 되면 인지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머리를 맞으니까. 맞아서. 네, 그래서 애들이 있으면 꼭 헬멧을 씌워서 놀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치아예요. 치아? 설마 이 잘 못 닦으면 치매에 걸릴까요? 그러게요. 치아와 치매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네. 지금 최근 논문에는 자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게 무슨 말? 저는 치과 의사는 아니지만 그런 논문들이요. 네. 의사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어요. 음. 치아에는 이게 머리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네.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장에 무슨 문제가 자꾸 생기면 전신 질환이 자꾸 생긴다고 해서 우리 유산균도 챙겨 먹잖아요. 네. 그래서 치아도 입 안에 정말 많은 세균들이 살아요. 네. 그런 세균들이 바로 머리로 간다는 거죠. 오. 그래서 뇌 환자들의 이런 이제 학설이에요. 아직은 뇌 환자들의 그 치매 환자들의 이제 뇌를 분석해 보면 진지 밸런스 그런 균의 생성물이 물질이 거기서 발견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뇌와 치아는 소통할 수 있다. 그래서 치아가 무조건 문제가 생기고 피가 나오면 그쪽으로 구멍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치아가 문제가 되면 반드시 치과에 가서 이를 검진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인데 제가 요양병원에 이제 있은 적이 있는데 치매 환자들의 대부분은요 치아가 없어요. 이렇게 치아가 이분들이 치매에 걸려서 이를 안 소홀히 해서 구강위생을 소홀히 해서 치매에 걸려서 그러니까 소홀히 해서 치아가 없어졌을 수도 있는데 반대일 수도 있어요. 치아가 문제가 생겨서 치매일 수도 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이를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왜요? 피곤하면 바로 자거든요. 아니 저희 아내가 한 번씩 술 먹고 이렇게 들어오면 피곤하다 이 안 닦고 주무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거 빨리 이빨 닦여가지고 재워야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구강 미생물이 대장 미생물보다 더 독해요. 대장은 위를 한번 통과하거든. 산을 통과하기 때문에 좀 덜한데요. 구강 미생물은 굉장히 독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잘못이 있으면 심장에 내막염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아를 꼭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먹어야겠죠. 오메가3는 들게 많아요. 직접 오메가3를 알약을 먹는 것보다는 요리해서 먹는 것이 훨씬 더 치매 건강에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삶의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뇌과학을 공부하신 신경과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삶의 목표가 있으면 뇌 간에 뇌세포 간에 연결 통로가 생기고요. 점점 뇌가 어느 정도 죽었더라 하더라도 삶의 목표가 생기면 뇌가 건강해진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삶의 목표를 반드시 가지시는 것이 뇌 건강을 좋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어떠세요? 갑자기 의욕이 확 생겼습니다. 저는. 네,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 이제 뭐 또 새 생명들이 또 태어날 수도 있는 환경에 놓인 분들이 또 열심히 살려고 하잖아요. 네. 그처럼 저도 애 셋을 지금 키우는 아빠다 보니까 네. 우리 아이들 잘 키울 수 있게 좀 삶의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서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명선 씨는
좋은 일 또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삶의 얘기해도 목표가 됩니까? 있어요? 네, 저도 그냥 이제 뭐 건강하게, 네. 행복하게 정말 잘 살다 가고 싶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네. 하루하루 이제 그냥 뭐 재밌게 즐겁게 살자 누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이 강의 들으면서 네. 좀 이제 갈 때도 좀 더 뭐라 그러죠? 후회 없이 그리고 또 고통 없이 기왕이면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수업을 통해서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재건 씨가 어떻게 보면 제일 네네네. 좀 미래가 좀 두렵고 그럴 거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자식들도 있고 하는도 있고 예, 예. 그 남편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독거 노총각이다 보니까 누가 챙겨줄 사람도 없을 것 같고 또 자식 있는 사람들은 또 노후에 이렇게 뭐 방문도 오고 맞아요. 병문안도 오고 그럴 텐데 네. 저는 혼자 아파도 혼자 아파야 될 것 같고 누구 하나 챙겨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빨리 소개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오늘 결론은 빨리 결혼하자. 네, 기승전 소개팅. 누구라도 하나 네. 있어야지 뭐 이렇게 예, 복지사들이 언제 또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저한테 문을 안 열어볼 수도 있어요. 복지사들이 가끔씩 열어봐주면 좋은데 저희가 자주 찾아갈게요. 네. 자주 방문하겠습니다. 니네들이라도 좀 해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예,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정말 삶의 목표를 가지면서 사는 것이 내 건강에도 좋고요.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죽어감에 삶의 목표를 가지는 것도 쬐끔 남은 삶이잖아요. 여기에 목표를 가지고 보내시는 분이 훨씬 죽어감에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목표를 가지면 우리 몸도 변하시는 것 같아요. 목표를 가지면 우리 몸도 변하는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 신경과 하시는 저 은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을 좋게 하면 간만 좋아지지만 뇌를 좋게 하면 인생이 바뀌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삶의 목표를 가지면 인생도 바뀌어지고 뇌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모두 자기만의 삶의 목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살면서 꼭 필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제 환자 중에는 가족이 없는 분도 계셨어요. 네. 예, 가족보다 더 극진하게 모시는 그런 인간관계를 가진 분이 나중에 더 행복해 보였어요. 또 가족이 자식이 꼭 나를 돌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관계란 지금 현재의 가족이라는 것은 또 혈연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부인이 오히려 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옆에 그 부인은 이제 방금 생각난 건데 옆에 이제 부인이 계셨는데 이분은 저희 병동에 이제 나중에 이제 간병이 제일 문제거든요. 다인 간병실이 있었어요. 한 2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저희 병동에 한 4분 정도 같이 간병을 하셨는데 이분이 간병사한테 맡겨놓고 설악산을 놀러 가신 거예요. 저한테만 살짝 이야기하고 제가 투병 생활이 한 몇 년 길면은 부인도 힘드시거든요. 그건 막을 수는 없는데 나중에 그 환자가 알게 되는 거예요. 환자가 노발대발하고 맞지. 어떻게 내 아플 때. 그것도 말기암이니까. 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나중에 애인이 또 찾아오는 분도 계시고 주광지쳐 있는데도 그 부인이 또 삐져가지고 하루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애인이 나중에 이제 끝까지 모시는 분도 있고 살면서도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획일화된 가족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내가 아는 사람한테 친절하고 하면 그분이 꼭 나를 돌보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동엽이 오겠지 뭐 나는. 저 하는 거 봐서요. 잘하세요. 잘하세요 저한테. 네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에서 하고 싶은 말은요. 삶의 목표를 꼭 가지고 죽어감에 있어도 삶의 목표를 가지고 죽기 직전까지는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거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오늘부터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스스로 음식도 해 드시고 또 움직이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